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네, 이걸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재테크할 때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사실 너무나 분야가 많으니까 공인중개사를 공부해야 되나? 책을 사서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부로 부동산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딴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롱 속에 박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동산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로 하는 거예요. 용기. 예, 용기로.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이 위험이나 리스크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첫 단계를 넘고 거기에 성공을 맛보면은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할 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경험들은 큰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운 거부터, 제일 쉬운 게 아파트고 네. 그 아파트 중에서 또 쉬운 게 이제 분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식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그 분양권을 중심으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네. 옆집 언니, 옆집 그 이웃한테 배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똑같은 물건이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물건을 추천을 해줬는데 네. 추천을 해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실패하고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추천을 해서 같이 들어간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예. 물건이 같은 물건은 아파트도? 같은데 왜냐면은 물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아까 용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실전적으로 그걸 겁을 먹고 피하고 빨리 지금 정부에서 규제가 나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빨리 팔아버리겠다 잃어버리면은 네, 네. 그 시기가 아닌데 네. 팔아버린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용기라는 양념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주변에서 뭔가 이제 지역을 분석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쉽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뭐 토지를 사고 땅값이 10배로 튀는 거를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일단 분양권 먼저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저변이 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쉬운 게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그 다음 빌라, 상가, 토지 이 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일획천금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부동산의 시간이라는 것이 돈하고 좀 이렇게 같이 동반돼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 프랑스 사람이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특히 레스토랑 주인이. 그 레스토랑 앞에 웰컴 투 코리안이라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왠지 알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사람은 2시간 동안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10분, 20분 만에 그러니까. 먹고 순환이 되니까 회전율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것보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림을 가지고 그거를 좀 묵은 김치 전략으로 네. 가면서 접근하는 게 우선은 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도 필요하다는 게 막 이게 주식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런 거 같아. 내 집 사놨는데 어딘가에 투자해놨는데 그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가 나오면 괜히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손해 많이 볼 텐데 지금 팔아야겠다 네. 라면서 약간 좀 조급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정책이 20번 이상 나왔다고 했는데 네. 이게 시장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기본만 갖춰 있으면요. 시장이 틈새들이 항상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8월 달에 파리 대책이 나와가지고 네. 그 정부가 그냥 거래랑 대출이랑 뭐 세금이랑 그다음에 일반 것들 모두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이 생각한 거예요. 임대 사업자가 있네? 네. 임대 사업자로 가니까 세금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집을 10개를 사도 막 네.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또 막았어요. 법인 사업자가 있네? 아. 그 법인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 근데 법인 사업자 말 많더라고요. 네, 법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9.13 대책으로 임대를 막으니까 네. 이제 법인으로 간 거고, 네. 그 법인이 또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법인을 못 들어가게 아예 그냥 대출을
규제를 확 강화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게 세금이 조금 괜찮으니까 네. 계속 그냥 뭐 이 법인을 활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또 법인에 대한 부분도 네. 또 막아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신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탁으로 가고 네. 그 이후에 조금 되면 이제 레임덕이 걸리고 또 다른 정권이 바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금 제가 바뀌었던 여러 가지 순간마다 네. 그 틈새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틈새들을 기본에 충실하고 가면은 굉장히 뭐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했는데 네. 조금 첨언을 더 하자면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네.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정보들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인지. 근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석해야 되냐? 정책, 그 다음에 정책에 따른 입지, 그리고 세금, 네. 그리고 뭐 이제 타이밍,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내외적인 상황들까지 다 아울러야 되는데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그 실패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세금도 실수를 하면은 납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실수를 안 하면 이제 절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죠. 네. 우리가 사랑의 집착과 사랑도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세금이 절세자가 될 수 있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 세금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네. 네. 집을 살 때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야 되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은 보유하니까 보유세를 내야 되고 보유세에도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팔 때는 양도하니까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든다는 게 그거예요. 그 2016년, 17년 한 그 정도 16년 10월 달에 감정평가가 5억 6천인 아파트 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경매에 붙여진 거죠.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재월 쪽에 DMC 뭐 이편한 세상이에요. 네. 밝혀도 상관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낙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네. 1등이 6억.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네. 경매를 하면은. 경매에서 2등이 얼마였냐면은 5억 9,999만 9,990원. 뭐예요? 네, 2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네. 10원짜리 차이로 네. 한 명은 2등이 되고 한 명은 1등이 된 거예요. 그게 세금에 대한 기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6억이라는 기준이 네. 1.1% 6억 이하면은 취득세가 1.1%고 네. 6억 이상이면은 취득세가 이제 2.2% 구간이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네. 한 사람은 6억을 해도 1.1%구나.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5억 9,999만 9,990원을 해야지 1.1%가 되겠구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집이 6억짜리가 11억 12억이 됐거든요. 와, 그 1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취득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해야 되고 네. 분양권이 똑같이 아파트 옆집인데 서로 네. 세금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나는 분양을 받았고 어떤 네. 사람 피 주고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억 1천에 샀고 어떤 사람은 5억 9천에 샀어요. 왜냐면은 피가 2천이 붙었다고 치면은 네. 6억 1천이 되면은 이제 1.1%가 아닌 2.2% 구간으로 넘어가고 네, 네. 6억 이하면은 이제 1.1% 이하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을 원래 받았던 사람은 세금이 작고 이제 피를 주고 산 사람은 세금이 많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조금 미세한 차이지만은 미만이라는 해석을 잘못해서 네.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죠. 진짜 네. 이거 엄청나네요. 10원 때문에 몇 억이 진짜 왔다 갔다 했네요. 근데 그런 거죠. 저는 이 세금이 무서운 이유가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고 예전에 영국의 1600년대, 700년대에 창문세를 받았어요. 창문세? 창문의 개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옛날에 건축물 보면은 네. 창문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나 아예 창문이 하나밖에 엉뚱하게 있는데 그냥 달려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세금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마칠 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하고 네. 계획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세금과 관련된 거 공부하려면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정책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오면서 세무사들도 네. 이 지금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과되는 데랑 중과가 되지 않는 데가 네. 있으면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잘못 안내하면은 몇 억 이상의 손해를 그렇죠.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세금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금이라는 것도 큰 틀이 있고 네. 세부적인 것들이 좀 조정되는 거일 테니 네. 큰 틀을 알고 계시는 소장님은 네. 조금 바뀌어도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무사도 힘들어하는데 네. 저도 나오면은 상담을 할 때 안내가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안내거든요. 네, 네. 세금을 잘못 안내해버리면 저도 기분에 충실 못한 거고 제 본업인데. 네, 네.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 좋겠다. 그래도 다른 그 우리 세무사님들도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들은 양도세만 체크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 많은 온 국민의 정부에서 하는 모든 세금을 다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으셔서 그쵸. 아무래도 좀 집중력 있게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그래도 많아요. 쉽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노력을 하고 네. 쌓아놓은 거에서 네. 뭔가 이제 그 성취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대부분 제가 남편들이 요즘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출근을 하면은 이제 주부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저 집은 얼마 올랐대. 저기 분양권 이번에 얼마가 분양가래. 이러면서 거기에서 정보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속에서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정보나 공부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겠네요. 창구가 그 하나 정도의 채널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개. 그게 바로 여러분 부동산 꿀팁이라고 네, 제가 늘 홍보해드리고 광고해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잘 되셔야 돼요. 네. 가서 꿀팁에서 들을만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네. 네. 그래야 또 소장님께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끊이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네. 또 되시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깨알 홍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주식도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네, 그쵸. 뭐 카더라. 찌라시. 네, 찌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첨언을 하지만, 아까 전에 네. 정보가 있고 해석을 해야 된다잖아요. 네. 해석을 해서 방향을 잡는 건데, 네. 그 방향이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 옆집에서 재건축으로 8억 벌었대요. 네. 와, 나도 그럼 똑같은 거 해야지 했는데, 내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10년을 바라보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거 자체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 규모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옆집에서 나 이걸로 돈 벌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타이밍하고 지금 타이밍하고 또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옆집 이웃이나 이런 정보보다는 자기가 이제 기준을 세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도 하고 그 경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좀 깨우쳐 나가는 게 필요하죠.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서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고 다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마치 나는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가스 좋아하는 것처럼 네. 나에게 맞는 그런 부동산 투자법이 있다. 그러니 그런 부동산 투자법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공부할 때는 옆집 언니 말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꿀팁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혹시 진짜 물건을 사기 이전에 그냥 뭐 확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좀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 물이 굉장히 엎질러진 많거든요. 다음에 다 주워 담을 수가 그렇죠. 없으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부동산 투자해 놓고
이게 잘한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확인받고 싶어요. 확인받고 싶어 맞아요.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거의 30% 이상이 아.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고 네. 나머지는 진짜 뭘 할지 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건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고 네. 그 물건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 이제 좀 추스리고 싶은 사람 아. 요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와요. 네. 네. 그 뭔가 물 선택하고 확인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께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기분 너무 좋겠지만 서로 훈훈하고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인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그 오영일 그 센터장님을 통해서 온 상담자도 아,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분은 하나는 100점짜리고 하나는 20점짜리였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물건이 두 개 예.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사람한테 정답인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안 좀 그러면은- 알고 가는 게 그쵸.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네. 아 일단 오늘 저는 큰 팁을 한 게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진정한 불인이거든요. 부동산 어린이. 부동산 어린이. 네.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부동산 공부하려면 딱 분양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좀 쉬운데 이게 제 노하우인데요. 네. 저도 이제 분양권을 하면서 이제 맛을 좀 처음에 봤거든요. 흥미를 좀 더 갖게 될 수 그쵸. 있겠네요. 돈이 조금 처음에 작게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돈이 회수가 되는 부분도 네. 있어요. 물론 지금 서울은 꽉 막혀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제 기준이에요. 네. 그거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분양권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제 친구가 네. 2019년도에 네. 1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이 친구가 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역은 어디였냐면 저기 인천 송도였어요. 송도.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 송도 같은 경우는요. 한참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네. 뜨는 지역이었다가 네. 가격들이 잠잠하다가 최근에 한 작년 정도부터 네.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거기에 네. 들어오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네. 가격들이 좀 많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까지. 네, 그래서 송도에서 한 채로 3억은 모르겠는데 네. 여러 채 있대요. 예, 네. 몇 채 있으면은 3억이 네. 가능한 부분이죠. 단 거기서도 분명히 좀 많이 했어야 될 게 세금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네. 세금으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이상을 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샀지 않았을까? 많이 사지 않았을까? 네, 엄청 많이 한 거야. 그 직업이 공인중개사거든요. 이게 물건 들어오면 자기가 다 했대요. 고객들이 와서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럼 아니 그분 입장에서야 내가 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지. 그래서 부동산하고 친분을 하나 정도는 뚫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고급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번 시장에 금매 같은 게 네. 굉장히 6월 이전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네네. 정부에서 6월 이전까지 중과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네.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고급 정보는 친한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나와요.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의 실전 꿀팁이네요. 네. 그냥 그분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렇죠. 누구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이 쟤한테는 절대 이거 안 줄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가 그 이제 분양이 완료를 시켰는데 네. 미분양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미분양을 이제 회사 보유분으로 해서 전세로 돌리고 네.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그 가격이 좀 네. 싸게 나왔어요. 한 1억 정도 싸게. 몇천 정도, 1억 정도. 네, 네. 싸게 나오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정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샀으면 지금 한 2, 3억을 또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하는 거고. 예. 참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기술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합법적인 네. 관계 속에서 네.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웃으며 살고요. 주변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근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것 또한 부자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진정한 부자는 네.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네. 있는 게 네. 또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거 번외 얘기지만 네. 저는 이 순간 너무 지금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삶의 행복지수가 뿜뿜뿜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서장님 사무실이거든요. 좋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옷도 입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촬영도 하고 또 저한테 없는 부동산의 지식을 나눠주시니까 네. 이 자체가 진정 행복 아닐까. 저도 우리 오센터장님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일단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